네,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좀 견조하게 움직였던 코스피가 갑작스럽게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현재 1.19%의 하락률 기록을 하면서 1901선까지 내려간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하죠. 아침에만 해도 코스닥은 상승 출발을 했는데 이 시각 현재 2.25%의 하락률로 506선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 860억 원대 순매도고요. 기관은 279억 원, 그다지 큰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양매도 규모가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치고는 크다고 할 수 있는 100억 원대 그리고 230억 원대 순매도가 각각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배경 좀 알아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투자의 정석 KB투자증권 도곡 PB센터의 김재현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시간은 코스피 200 종목을 위주로 알아보는 시간인데 시장이 워낙에 낙폭을 키우다 보니까 이럴 때에는 어떤 투자의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오늘 간략하게 이 부분 먼저 좀 살펴주실까요? 일단 오늘 시장은 좀 견조하게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낙폭을 굉장히 좀 키워주고 있습니다. 일단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좀 기관들의 매도와 외인들의 매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선을 앞두고서 미국계 자금이 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인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외인이 매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승을 위해서 좀 받치고는 있지만 받치는 거에 불과하지 지수의 상승을 이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자금 투입 여력이 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매도로 좀 전환한 부분이 있겠고요.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좀 선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차익 실현과 또 대선을 앞두고서 불확실성을 좀 피하기 위해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여지겠습니다. 지금 같은 때에는 대응하는 방안으로는 약세장에선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 실적 기대감이 없는 종목이라면 일단 좀 비중을 줄이시고요.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면은 저점에서 적절하게 좀 추가 매입을 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네, 무조건 실적을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들의 흐름에 대해서 이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난 한 주간 좀 선전했던 종목들 어땠습니까? 일단 지난주 한 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전에 제가 환율에 대한 부분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환율에 관련해가지고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일단 좀 먼저 움직였었고요. 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 밴드가 일단 한 1900에서 1950 내에서 작은 밴드 내에 좀 등락이 있었습니다.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일단 적자를 보이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을 보였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었고요.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현대차 역시도 영업이익률 10% 이하를 예상하고서 좀 많은 부분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10.5%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 반등은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 보이다시피 단기 반등일 뿐이지 이게 추세 전환으로 이루어지기엔 좀 힘든 부분이 있어 보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좋은 주식들, 기대감이 있는 주식들, 삼성전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 후에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수는 있지만 단기 반등에 의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 늘상 말씀드리지만 낙폭 가대로만 접근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위험하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들의 선전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상위 5개 종목 중에서 3개 종목들이 제약주였습니다. 1위를 한 대웅제약의 경우에는 17%의 수익률로 제약주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2위를 했던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 한번 종목 선정 시간에서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5.82%로 굉장히 좀 좋은 수익률로 저 역시도 굉장히 큰 수익을 봤던 한 주였습니다. 네. 3위를 했던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 배관공사 계약과 그동안에 좀 낙폭 과대가 있었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큰 상승을 보였고요. 모토닉 같은 경우에는 양매수에 의한 수급이 굉장히 양호해지면서 상승을 보였습니다. 동아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주사 전환과 깜짝 실적으로 한 주간 굉장히 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이에 반면에서 좀 하락세를 보였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하락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1위를 했던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양산 연기와 추가적인 또 캐파 증설 없이는 성장성이 한계점을 보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좀 하락을 했고요.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 11.18% 하락을 했습니다. 업황 부진에 따른 하락이 있었는데요. 다른 화학주들보다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에 그래도 다른 화학주보다는 실적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예상보다 양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빠진 부분이 있었고요. GS건설은 업황 부진에 따른 하락이 있었고 KP케미칼 역시도 호남석유와 마찬가지로 업황 부진과 또 KP케미칼과 호남석유와의 그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좀 큰 하락을 겪었습니다. 세아베스텔 같은 경우는 실적 부진과 또 업황 부진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코스피 200 종목과 관련해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관심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장 코스피 200 종목의 가장 큰 문제는 외인의 부재입니다. 네. 큰 자금이 들어와야지 오를 수 있는 시장 구조상 코스피 200 종목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지금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예로 QE3가 발표되기 한 달 전과 QE3가 발표된 후를 보게 되면은 외인들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한 종목들 기관의 매도로 인해 가지고 오르질 못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 매물과 경기 우려 둔화감까지 좀 겹치면서 지속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계 자금의 이탈이 일단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의 공격적인 매수는 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겠죠. 또 환율까지 연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로 인해 가지고 웃는 업종과 또 피해를 보는 업종이 분명히 나올 텐데 코스피 200 종목에서는 피해를 보는 종목의 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대응 전략으로 대응을 하신다면은 낙폭을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긴 그림으로 배당주에 집중하는 것과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수혜 업종을 들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간 단위의 방송을 한 저희이기 때문에 일단은 환율에 따른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율이 추가로 하락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하락뿐만 하더라도 해당 종목에는 큰 수익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 후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겠습니다. 일단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은 항공업종입니다. 실제적으로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10원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장부상으로 735억 원의 평가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도 10원이 변동할 때마다 87억 원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음식료 업종이 가장 좀 대표적으로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역시나 환율 하락 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KB투자증권 도곡 PB센터의 김재현 차장